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사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과 막 만나서 즐기다가도 갑자기 공허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때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의 의미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타인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 무언가 계속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기가 왔다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철학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철학과 관련된 책인데요.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실 법한 두 권의 유명한 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명상록,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의 작가가 명상록에 대해서 해석한 책입니다.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보자면 진한 고동색의 컬러를 볼 수 있고, 테두리에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그런 장식이 금박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과 부제, 아우렐리우스의 그런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표지를 볼 수 있는데,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좀 작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고급스러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이 표지에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무광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꺼내서 읽기 좋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느꼈어요. 미움받을 용기의 기시미 이치로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총 4개의 장 그리고 1개의 특별장으로 목차를 구성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은 자신의 내면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타자와 공생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타인과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예요. 세 번째 챕터는 고난과 마주한다 라는 제목의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장은 지금 여기를 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상록의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별장에서는 삶을 마감하기 직전 죽음을 마주한다 라는 이름으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이 책을 쓸 당시, 그리고 명상록을 읽을 당시에 어머님의 병환이 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가는 명상록을 읽으면서 이걸 죽음 그리고 어머님과 관련 지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나의 내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지금 현재, 그리고 어떤 고난, 죽음, 이런 5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명상록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낸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학에 한 발짝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바로 어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었던 거는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상 깊게 읽은 챕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인지 타자와의 공생, 이 챕터를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데 반해서 또 다른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면을 돌아보는 법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죽음과 관련된 챕터에 관심을 갖기도 하면서 서로의 그런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은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한 3, 4년 전쯤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 책들은 거의 펼치지도 않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들이 나왔을 때 잠깐씩 그 철학자의 문장들 이런 것만 간단히 보곤 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한참 그런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한테는 철학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이 뭔가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깊이 막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어렵고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만의 답을 찾는다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명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해답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작가의 경우도 어머님의 병환이 깊어서 병간호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철학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 모임을 담당하시는 직원분한테 저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그럴 때야말로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명상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명상록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제국의 왕이 쓴 자신의 어떤 일기장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그 왕이 당시에 여러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피면서 했었던 고민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만큼 아우렐리우스가 내면적으로 치열한 고민을 거치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을 해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와 보편성을 주기 때문이에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운명적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쓰러져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상록을 읽고 나서 작가가 쓴 본인의 생각인데요. 우리는 각자 일이나 관계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런 자아,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실수를 겪어가면서 점점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거는 뭔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나다운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가려져 있는 어떤 나의 욕망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하다 보면 조금씩 어떤 내가 원하는 지향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인상 깊게 읽었었던 챕터가 타자와 공생한다 라는 챕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어떤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문장은요.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는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최근에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혼자서 그 사람의 의도를 해석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무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 기분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향하는 저의 말투? 이런 것들도 평소와 좀 다른 느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좀 더 날카롭게 반응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저의 그런 판단들을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의도를 제가 굳이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 자체에서 느껴지는 객관적인 사실들,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나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관계들, 예를 들어서 일에서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에 속한 목차들 중에 고민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기도 하면서
나만의 철학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상록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낸 책, 지금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